이번 시간은 마지막 4강 시간으로 마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마을 갈등이 어떻게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이렇게 그 마을 공동체와 마을 갈등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서로 그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 갈등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갈등 해결의 그동안의 방법론이 대단히 그 힘과 권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에 의해서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들이 초래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 해결의 방법이 창의적이고 자치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데 방향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서울의 한 마을에 마을 계획단이라고 하는 그 활동의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독산 일동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마을 계획단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을의 리더분들이시죠. 마을의 통반장님들, 자치원분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의 리더, 그 다음에 아파트의 입대위의 임원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독산 4동의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동안에 우리 마을 안에서의 활동을 행정과 전문가에게 의지한 채 주민들이 계획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어떤 마을 갈등과 마을 계획이 이렇게 발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다양한 마을의 현안에 대해서 투표도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신축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는 마을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다음에 마을의 일자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마을의 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주민들이 토론하고 우선순위를 잡는 거죠. 근데 이러면서 주민들이 10년의 마을 계획 속에서 현안 사업을 잡고 그것들을 투표로 결정하면서 이것을 행정에 전달해서 융합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잡고 있는 게 서울의 많은 마을들의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을 계획단의 활동을 이어받아서 활동하는 게 마을 총회인데요. 동 단위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현안들을 마을 계획단이 논의한 것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을 총회를 통해서 현안을 결정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생활 기반 플랫폼 행정 혁신의 정책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데요. 우선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마을 커뮤니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마을의 공유 공간으로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공공 서비스까지 담당을 하고요.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마을 안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인데요. 마을 민주주의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을 단위의 주민들의 리더가 충분히 모여서 논의하는 마을 계획단 활동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모여서 마을의 어떤 현안을 결정하는 주민총회, 이러한 틀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서서히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계획을 추진하는 이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바로 주민 참여형 자치 모델이고 마을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이런 계획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게 바로 마을 소통방, 마을 분쟁 해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기조는 이제 마을의 주인은 이제 주민이라는 선언인 건데요. 행정과 전문가가 주도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주민이 지대하는 주민 참여, 주민 주체 지대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활동은 바로 자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로 마을의 빛깔을 찾다라고 하는 모토로 다양한 지자체에서 마을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과 갈등 해결이 서로 맞물려서
마을 자치의 큰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마을 자치를 통해서 갈등 해결을 하려면 첫 번째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학교라든가 마을 연구회 같은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꾸준하게 우리 마을의 역사적인 유래, 특성, 마을의 자원, 그다음에 마을의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는 마을 학교가 일상화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원로를 중심으로 마을에 애정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마을 리더가 마을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앞으로 계획, 그 다음에 향토 자원들을 연구하는 마을 연구회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이후로 활동하는 게 바로 주민 워크숍입니다.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민들이 그저 행정의 사항을 듣거나 이렇게 공지하는 상황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한 걸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마을의 역사, 유래, 특성, 그 다음에 마을에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을의 보물과 자산,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서 이거를 마을지라는 컨텐츠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을의 영상, 마을의 어떤 신문, 마을의 라디오, 이런 마을 방송국 형태로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큰 틀은 마을의 역사적 자원을 정리하는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마을의 빛깔이 나옵니다. 우선 이 사례를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광주 남구의 사례로 제가 잠깐 맨 마을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보물로 가득 찬 마을 빛깔을 찾다라는 주제로 마을 단위로 이런 활동을 한 겁니다. 이게 알토리라는 활동인 건데요. 첫 번째 마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남구 방림 2동의 사례인데요. 이 마을은 뽕뽕다리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주민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방림 2동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서 마을 연구회도 운영하고요. 마을 학교도 운영하면서 우리 마을의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토론하고 방향을 잡은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뽕뽕다리 마을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민들이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까지 있었던 광주천 옆에 방림동의 마을 다리인 뽕뽕다리를 복원하자라는 흐름이 형성된 겁니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토론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니 우리 마을의 빛깔을 뽕뽕다리 마을이라고 합의를 한 거죠. 주민총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을의 10년의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업이 바로 뽕뽕다리를 복원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처럼 뽕뽕다리 디자인이 나오고 다리가 복원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바로 옆마을입니다. 방림 1동 사례인데요. 여기도 광주천 옆에 마을인데 이 방림동이 꽃다울 방자를 씁니다. 꽃다울 방자 수풀림자를 쓰는 방림동인데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방제골 마을 연구회, 방제골 마을 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을의 브랜드, 마을의 특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마을의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게 바로 꽃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의 앞으로 어떤 비전과 정체성으로 갈 것인가 라는 큰 합의인데요. 꽃마을을 선언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사가 대폭 바뀝니다. 어떤 거냐면 마을에서 학교, 교육 과정이 열리게 되면 꽃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꽃마을로 만들 건지 토론하고 우리 마을 대표 꽃을 선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만 해도 5개의 골목에 꽃 골목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디자인 교실을 엽니다. 우리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꽃마을을 만들 건지 디자인을 하는 정원 디자인 콘테스트 같은 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꽃마을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진 이후에 마을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 마을의 역동성이 생기는 활동들이 바로 마을 자치 활동, 마을의 빛깔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꽃마을에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합의가 있었는데요. 그 마을의 카페를 플라워 카페 컨셉으로 가보자 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마을의 일자리는 꽃을 팔거나 그 다음에 방향제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한지 공예를 통해서 어떤 꽃과 관계된 다양한 아이템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마을 공동체 일자리 모델을 고민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바로 옆 동네 또 사직동입니다. 이곳 사직동은 천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동네인데요. 그래서 마을의 브랜드를 천년선비마을 사직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기 한교가 있고 최부잣집이 있고 천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굉장히 사직단, 사직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합니다. 통기타 거리가 유명하기 때문에 통기타 마을로 갈 것인지, 광주천 옆이기 때문에 광주천 마을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향교가 있기 때문에 향교 마을로 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가장 마을의 주민들의 호응을 받은 게 천년선비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선비라는 캐릭터를 더 강화하고 선비의 정신이 담겨 있는 인문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축제라든가 테마 거리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을 수립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다음은 백운일동 까치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이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까치마을이라는 유래비가 생겨났어요. 왜 생겼냐면 백운일동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다 보니 우리 마을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역사 자원이 무엇인가 라는 걸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어르신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 까치 고개에 대한 유래를 듣게 된 겁니다. 까치 고개가 우리 백운일동을 가장 잘 드러내고 즐겁고 활기 넘치는 마을로 가기 위한 중요한 보물이 되겠다라고 주민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시작한 게 까치 마을 유래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까치 마을 그 컨테스트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까치마을 노래를 개사곡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까치 고개를 넘어가는 버스 승강장을 까치 컨셉으로 만들게 됩니다. 주민들이 또 디자인한 거예요. 이렇듯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알고 토론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을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니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해서 창의적이고 즐거운 작업으로 공동체 활동이 이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월산 사동 사례입니다. 수박등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월산 사동은 신화아파트가 있는 그 고개가 바로 수박등 마을이라고 합니다. 왜 수박등 마을이라고 불리냐면 그 풍암동에 있는 저수지에서 예전에 수박을 키워가지고 시내로 넘어가는 고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주민들이 계속 마을 학교라든가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이 수박등 마을이라는 정말 재미있고 독특한 브랜드로 갔을 때 주민도 즐겁고 광주 시민에게도 이로운 그런 마을로 갈 수 있겠다는 합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박등, 여기 보시는 이미지처럼 수박등 마을의 귀여운 캐릭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을 축제도 수박등 마을 축제를 하게 됩니다. 수박과 관련된 축제를 진행하고 마을의 부녀회에서는 수박떡을 만들어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요. 집집마다 수박을 키워서 우리 마을이 수박을 매개로 즐거운 동네, 자치가 이루어지는 동네, 즐겁고 행복한 동네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봉선 이동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선 이동은 그 아파트로 이루어지는 마을이죠. 근데 이 동네의 마을 브랜드는 십시일반 나눔 마을입니다. 왜 십시일반 나눔 마을이냐면 봉선 이동이 해방 이후에 복지의 성지가 됩니다. 그 이현필 선생이라는 그 복지의 선각자가, 광주의 선각자가 봉선동에 복지 시설을 만들면서 펼쳤던 광주 지역사회 운동이 바로 십시일반 나눔 운동입니다. 그래서 봉선이동 주민들끼리 우리 마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우리 마을은 십시일반 나눔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복지 호민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마을에 10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운동이라든가 쌀을 나누는 활동이라든가 다양하게 그 나눔 활동을 자치원에서 공간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소통방에서 갈등 해결하는 활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마을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마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마을 기획단, 원탁 회의, 마을지, 마을 미디어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마을 자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겠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걸 요약하자면 주민들이 자치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전문가와 행정이 주도했던 것을 주민이 주도하는 방법으로 가자라고 하는 활동으로 마을 알기, 마을에서 주민들이 토론하기, 정리하기 이런 알토리 활동을 토대로 마을의 빛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게 까치마을, 십실반 나눔마을, 뽕뽕다리 마을 이런 활동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주민이 해야 될 활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에서 할 역할인데요. 행정에서는 칸막이로 각각의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융합하고 마을 지향 행정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자치 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정체성을 잡았다면 행정에서는 이 빛깔을 잡은 걸 토대로 다양하게 마을의 어떤 도시재생, 마을의 복지, 마을의 문화, 마을의 안전, 마을의 일자리, 마을의 교육, 마을의 건강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이것이 만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요 사이에 필요한 마을 공동체 자치 활동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융합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마을 소통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마을의 갈등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자치로 갈등 해결을 통해서 공동체를 강화하는 형태로 만난다라는 방향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라든가 현재에 이르러서 그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흐름으로 와 닿아 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하자라는 것도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 속에서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한 요구를 결합하는 게 요즘의 숙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246조에 이른다는 한 해의 갈등 해결 비용도 해결하면서 성장 모델도 찾고 공동체 회복의 해결 방안도 찾으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자치 모델도 찾는 그러한 방향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형 갈등 해결 모델을 찾는 게 바로 광주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응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주마을 분쟁 해결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의 마을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 마을 안의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전문가가 도와서 해결하면서 마을 자치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까지 해결하는 그러한 모델을 광주광역시에서부터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커다란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